안녕하세요. 한미자유연합 TV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고 기쁨에 찬 그 모습들, 대한민국의 그 태극기를 대하는 마음과 너무 많이 틀리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신의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저에게 항상 매일매일 들어도 감동입니다. 공주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귤주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울까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한미자연합 방송님이 들어오셨네요. 하하하. 한미자연합 방송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그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대표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안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울리질 않아요. 울리지 않는 것도 있나봐요. 내 것도 안 울렸어요. 안 울려요? 네. 알람 설정을 해놔도 울리지 않네요. 대표님 것도 울리지가 않네요. 나는 구글한테 찍혔나봐요. 그런가요? 네. 정지를 2번씩이나 맞고. 한미자유연합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영님도 들어오셨어요. 영님은 재미교포인가봐요. 항상 영어로 인사해요. 하이 이러고 가끔씩 들어오세요. 오늘은 30대 여러분 미국 대통령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재미난 일화는 이따가 9분이나 10분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행복한 거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합니다. 우리는 꿀을 먹읍시다. 지금부터. 이 30대 대통령 존 켈빈 쿨리지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켈빈 쿨리지라고 할게요. 29대 부통령이었고요. 30대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5년 임기 동안 잠만 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태어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7월 4일에 태어났대요. 영광이죠. 1872년 7월 4일
버몬트주 플리머스에서 자파상의 아들로 태어나 아머스트 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고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했는데, 이 시기였던 1920년대는 그 노동운동이 거센 시기였어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주지사였던 쿨리지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노동연맹의 위원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업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언제라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공화당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1920년 부통령 후보가 되고 하딩이 당선되면서 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하딩이 취임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1923년 8월 2일에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쿨리지는 고향인 버몬트주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딩이 죽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 잠을 자고 있다 하딩의 부고를 접하고 아버지에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한밤중에 가게 계산대에 성경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고 아들 쿨리지에게 대통령 선서를 시켰고, 선서가 끝난 후 쿨리지는 다시 3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잠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잠을 자야만 했다고 합니다. 쿨리지는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 해리 도 허티를 해임하고 내무장관 알버트 폴로를 뇌물죄로 직권남용으로 현직 장관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되는 등 부패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노력을 보이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9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재선 후 1차 대전 전범국가 독일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줄여 독일의 경제 안정을 도우려 했고요. 인디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백악관에서 원주민 추장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쿨리지는 인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쿨리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제를 정말 몰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도 제대로 모르는 경제 무식자였었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를 위임한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은 재벌 출신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 불간섭주의, 즉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고, 그 결과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쿨리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운 좋게도 1929년 3월 퇴임 후 7개월 후인 1929년 10월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공황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후임자 허버트 후버가 받게 됩니다. 1928년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퇴임 후 철도위원회 의장, 맹인협회 의장, 미국 역사학회 회장 등 여러 자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말년에 자서전을 집필하고 여생을 보내다가 대공황 중이던 1933년 1월 5일 부인이 시장 가기 위해 외출을 했고 쿨리지는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시장에 다녀오자 쿨리지는 자택 마룻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향년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함과 국민에게 신뢰를 얻게 만든 점은 그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 무능해 대공황을 불러온 점은 분명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잘했다기보다는 편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잠이 아주 많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눈에 띄는 그런 일은 하지만 꾸준한 일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세세한 일은 놓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쿨리지가 경제에 대해 무지한 것도 그렇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쿨리지는 대통령이나 고위 간직보다는 행동대장이나 경찰 혹은 군인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안타깝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쿨리지는 유능한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과묵하고 검소했다는 이유로 당내에는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1928년 대선 불출마 성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19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끝이었습니다. 과묵하다 이렇게 불출마 성명서를 간단하게 한 줄로 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처음 봐요.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장으로 나는 19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대단한 과묵형이죠. 대통령 재임 중 국무회의에서 조는 일이 많아서 구설수에 올랐고 매일 11시간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오후에 정기적으로 낮잠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고 항상 오후 10시에 취침에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 맨케는 이런 쿨리지에 대해 그의 최대 업적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잠을 많이 잔 것이고 더 적게 말한 것이다. 그가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는 동안 미국은 추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는 사람도 있고 해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자도 푹 자면 또 이렇게 잠을 안 자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야 몸이 개운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대통령처럼 11시간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11시간을 자는 사람은 없는데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켈빈 쿨리지 대통령 다른 내용도 여러분께 좀 읽어 드릴게요. 쿨리지의 민주당 추종 세력이었던 엘프레드 E. 스미스는 그를 가리켜
영웅적인 업적이 아닌 고귀한 인품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가장 큰 치적은 대통령의 명예가 사치와 낭비의 시대에 유례없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예전의 위엄과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쿨리즈는 1872년 7월 4일 버몬트 플리머스에서 마을의 한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머스트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에서 법률과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쿨리즈는 노샘프턴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공화당 소속으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되기까지 천천히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 성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쿨리즈는 많은 미국인들이 향유하고 있던 물질적 번영의 한가운데서 전통적인 도덕과 경제 원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나 농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해 주려는 조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1923년 12월 의회에 보낸 자신의 첫 번째 연례교서에서 쿨리즈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고립주의를,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감세와 정부 효율 그리고 제한적인 농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애국희수님 반갑습니다. 그의 지지도는 빠르게 상승했다. 쿨리지 번영으로 명명된 경제성장 덕에 그는 1924년 일반 투표에서 총 투표자 수의 54% 이상을 득표를 합니다. 자신의 취임사에서 쿨리지는 미국이 과거에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족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단언하고 현상을 유지하겠노라고 공약을 합니다. 이후 수년 동안 그가 농가지원 법안에 대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연방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 테네시강의 수력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저가에 공급하려던 계획도 백지화시킵니다. 1926년 월터 립먼의 평가를 빌자면 쿨리지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천재성은 효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재능에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비적극성은 여론의 분위기와 일부 집단의 요구에 존경스러울 만큼 영리하게 영합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기업의 모든 이권을 눈감아주고 있으며 이 나라의 정부가 위험스러울 정도까지 복잡해지고 그 상부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확신하는 이들의 입맛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적극적인 비적극성. 좀 말이 좀 헷갈리죠? 적극적이지 않은데 적극적이라는 거죠. 비적극성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존경스러울 만큼 영리하게 영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쿨리지는 역사상 가장 부정적이고 냉담한 대통령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버너드 버루크에게 왜 자신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버루크, 많은 경우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뿐이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많소. 단지 그 한마디로 인해 20분 이상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요. 침묵을 하면서도 예, 아니요,
대답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20분이 소요된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쿨리지는 인디언 머리 장식이나 카우보이 복장을 한 채 촬영에 응하고 백악관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초청했던 점에서는 역사상 가장 다정다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영자님 반갑습니다. 시침이 떼고 툭 던지는 양키 유머와 지독한 과묵함은 백악관에서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그레이스 휴 쿨리지는 만찬장에서 쿨리지 옆자리에 앉게 되었던 한 젊은 여성의 일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3마디 이상 말을 하면 자신이 내기에 이긴다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쿨리지는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졌소. 5마디 했어요. 5마디. 3마디가 넘었죠.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이 졌습니다. 1928년 사우스 다코다 블랙 힐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쿨리지는 그가 발표했던 간결한 성명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19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정말 대단한 과묵함과 침묵인 것 같습니다.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을 때 쿨리지는 이미 은퇴한 뒤였습니다. 1933년 1월 눈을 감기 전 그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흉금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요즘 시대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네.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 듯 합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면 가장 잘 맞는 시대였을까요? 이렇게 잠 많은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도 맞는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11시간씩 자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반 정도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잠뽀예요. 지금 7분 계신데 제가 일화를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예요. 일화를 좀 불러드릴게요. 쿨리지 대통령이 어느 날 영부인을 대동하고 한 주지사의 농장을 방문하였다. 닭장을 살펴보던 부인이 농부에게 물었다. 수탉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암탉과 관계를 하나요? 농부는 대답했다. 하루에 10번 이상입니다. 영부인은 이 말을 남편인 대통령께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농부로부터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농부에게 물었다. 같은 암탉과만 계속 관계를 합니까? 농부는 대답했다. 아니요, 다른 암탉과도 자주 합니다. 대통령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도 전해달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대표님 들으셨어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겨요.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으셨나 본데요? 저 다시 한번 할게요. 쿨리지 대통령이 영부인하고 같이
농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 닭장을 살펴보던 영부인이 농부에게 물은 거예요. 수탉은 하루에 몇 번이나 암탉과 관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을 했죠. 하루에 10번 이상입니다. 영부인은 이 말을 듣고 남편인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전해줬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농부에게 물은 거예요. 같은 암탉과만 계속 관계를 합니까? 농부가 대답했죠. 아니요, 다른 암탉과도 자주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수탉은 굉장히 많은 암탉을 거느리는 걸로 유명해요. 한 마리만 그 수탉이 있어야지 2마리가 만약에 수탉이 있으면 뭐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버거지가 난다고 합니다. 한 마리만 있어야 적당하지 2마리 있어가지고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장닭이라고 하나요? 멀리 날르기도 하고 아주 많은 암탉을 거느리는 장닭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남성들이 바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암탉 10마리에 네. 수탉 2마리를 놓으면요. 네. 암탉 머리털이 다 뽑혀요. 암탉 10마리에 수탉 2마리.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데 네. 2마리가 들어가면은 네. 암탉 머리털이 없어요. 다 뽑혀서. 근데 우리는 키워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거를 시골에서 저는 자라질 않아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한번 동영상이 있거나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서 한번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공주 엄마가 바쁘겠네요. 바쁠 거 없어요. 바람만 뿡뿡뿡뿡 넣어주는 거라. 그래요? 네, 바람을 넣어줘요. 바람을 넣어줘요? 네. 공주맘님 바람을 넣어준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들 못하시네. 그런가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닭이 네.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닭이 머리가 무지 좋아요. 닭이 머리가 좋다고요? 닭을 기르면은 닭이 이제 알을 낳아요. 아무데나 들에다. 네. 근데 그러면은 고양이나 네. 이런 뭐 여러 가지가 해코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알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박영자님이 잘 아시네요.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알을 찾으러 다녔어요. 네. 그게 닭을 몰래 가서 낳고 와요. 어디다. 네. 쫓아서 찾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네. 개 있죠. 개. 네. 개집 뒤에다가 낳고 살짝 덮어놨어요. 개가 있으니까 네. 고양이나 기타 이런 게 못 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종이 아니에요. 본능이라고 할 수 머리 있는 다 거죠? 뽑힐 때까지 싸운대요. 싸움도 하고요. 사람도 뽑힐 때까지 해요. 그래요? 네.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유튜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웃긴다. 나는 닭을 직접 길러봤어요.
닭을 좀 키우는 건 닭을 죽여서 먹으려면 힘들어서 못 근데 키우시는 닭을 거죠? 키우는 정이 들어서 네, 잡아먹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네, 그거를 한 꽤 많이 길렀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뱀 짜고 난 찌꺼기 네. 그걸 먹이면 닭이 엄청 힘이 세져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저기 고등학교 동창들 다 갖다 줬어요. 잡기 싫어서. 닭 잡아주는 데 있지 않아요? 닭 키우는데 이런 데면. 그것도 싫어요. 왜냐면 내가 기른 닭이라 죽임을 당하는 게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리시의 동창 동문호에 네. 친구네 집에 다 갖다 줬어요. 걔도 잘 먹었지 맛있게. 근데 그건 보약이에요. 내가 길렀던 거는 항생제도 안 먹이고 그냥 자연이로 키웠는데.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또 행복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만 좋아해요. 식구 중에 나만 좋아해서 그냥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서 키우면은 네, 그냥 꽁같이 날아다녀서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잡기 밤에만 힘들죠. 잡아야 돼. 밤에만.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나요? 찾아서? 그러니까 밤에만 잡아야 돼. 밤에. 찾아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들을 다 관리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수컷이.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거 사람한테도 덤벼요. 네, 사람한테도 덤비더라고요. 수컷은. 네. 그쵸? 와, 대단해요. 네, 막 싸납고. 그리고 지들 둘이 싸울 때 죽을 때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싸워요? 네. 쌈딱, 그래서 쌈딱이라고 하나 한 보죠? 마리 죽을 때까지 싸워. 정이 들어서 못 키운다고 해요. 오병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들었네. 오병관님 지금 아주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드렸었어요. 저희들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집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미난 얘기. 그 알은 그럼 드셨나요? 그러면 알은 많이. 알은 많이 드셨구나. 알은 굉장히 단단하죠? 사다 먹는 것보다 네, 고소하죠? 맛있어요. 맛있고 좋아요. 그 껍질이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한 것도 있고. 근데 껍질이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양이 집에서 기르면은 네, 그 영양이 좀 부족한지 네. 크지는 않더라고. 작아요. 알이요? 네.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그런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알 껍질이 단단해서 먹을 때 보면 두껍더라고요. 그 껍질이. 그래서 잘 안 깨지더라고요. 전에 저 아는 분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저녁 먹는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잡아가지고 해먹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보다 쫄깃쫄깃하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대부분은 다 잡아서 먹고 또 그런 용도로 키우고. 마음도 네. 내가 기르던 거라 네. 잡기도 좀 싫고. 네. 또 식구들이 아무도 안 먹어요. 키워서 잡아서 안 먹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원래 안 먹어요. 나만 먹는, 나 혼자 먹자고. 닭고기요? 예, 닭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소고기는요? 소고기는 먹어요. 소고기 드시고? 예. 원래 닭고기가 맛있는 건데요. 그게 그리고 닭은 이렇게 인삼 이런 걸로 사용은 좋은데 네. 밤대추 그런 좋은데 아니 뭐
그거는 진짜 보약이지, 보약. 보약이죠 뭐.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닭고기가 담백하고 맛있고 연하고 그런데 그런데요. 그게 닭을 기르니까 네. 부엉이가 오더라고요. 부엉이. 부엉이요? 예. 부엉이가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가져가요. 닭을요? 예. 오 마이 갓. 그 지금도 우리 집 뒤에서는 부엉이가 울어요. 오, 그래요? 예. 신기해요. 부엉이. 부엉이가 무지 커요. 큰 부엉이도 있고요. 작은 부엉이도 그건 있어요. 작은 건 올빼미지. 올빼미. 아, 올빼미구나. 네. 부엉이 보고 싶어요. 내가 닭을 네. 키워서 한번 잔치를 할까봐요. 잡는 거는 누가 잡나? 제가 잡을게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번 네. 키워볼게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닭 잡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런데 닭을 목을 비틀어서요. 그 날개 밑에다 이렇게 놓든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맛이 없고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 피를 빼야 맛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따요. 그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닭이 목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그 날개 밑에다 이렇게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네, 그게 급소인가 봐요.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목 따기가 쉬워요. 닭을 목을 딱 자르죠. 목을 이렇게 아니, 목을 따들어. 자른 그 목을 탁 결국 잘라버려요. 잘라요? 그러면 목도 없는데 막 도망가요. 그러면 그 만화 같은데 나오는 그거랑 똑같네요. 만화에서 그런 건. 공주마님도 닭 잡을 수 있대요. 기르기만 오? 하면 되겠네. 진짜요? 예. 아니에요. 진짜네? 예. 공주맘님 닭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공주맘님한테 여러 가지 놀리는 점이 있어요. 네. 닭을 병아리서부터 키우려면 힘들고요. 네. 장에 가서 좀 큰다? 네, 중병아리. 좀 하얀 거죠. 금세 커요. 그러면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닭을 좀 중닭을 사다가 네. 키워가지고요. 네. 서운산 휴양림에서 그렇지. 1박 하고 먹읍시다. 네. 닭이 그 중닭에서 잡아먹을 닭이 되려면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1개월이면 돼요. 1개월이면 돼요? 네. 그렇게 빨리 자라요? 금세 커요. 오, 그러면 저희가 근데 닭장을 또 수리해야 돼. 수리? 네. 수리는 제가 돕겠습니다. 닭을 먹기 위해서. 수리해야 돼. 수리하면은 저는 부엉이가 보고 싶어요. 부엉이는 밤에만 오나요? 부엉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 네. 부엉 그러죠? 네. 나무 위에서 눈이 크고 반짝반짝하고. 근데 우리 우는 소리 들려도 우린 잘 안 보여. 이게. 그런가요? 근데 닭을 기르면 자주 우는데 요새도 울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닭을 이렇게 할까봐요. 닭을 사는 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닭장에 이렇게 갖다 놓는 그 거. 닭장을 네. 우리 닭장은 너무 커서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닭장을 조그만 걸 하나 사서 키워야 되겠어. 닭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저는. 닭장이 커서 잡으러 가면 날아다녀서 그 뜰채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면 거길 칸막이로 막으면 되잖아요. 아니 하여간에 위에 뚜껑을 덮어야 되고 망을 하든지 그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서 좀 작게. 일단은 뚜껑을 덮어야 돼요. 어쨌든 고양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고. 고양이요? 네. 고양이가 닭을 잡아먹어요? 그럼 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있어요. 별로 짐승이. 농약을 안 하니까
두더지 있을 두더지 것이고. 말도 못해요. 두더지 많죠. 두더지는 뭐 수도 많고 오소리. 하여간에 오소리인지 너구리인지 몰라도 너구리겠다. 없는 게 없어. 너구리, 두더지, 쪽제비 부엉이, 쪽제비. 다 있어요. 어쨌든 그 닭 사러 갈 때 여러분, 중닭 사러 갈 때 동영상을 찍던지 일단 그렇게 찍고 상황 봐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그리고 닭장에 풀어 놓는 거, 그리고 닭이 좀 자라는 것도 그람수를 뭐 잰다든지 아니면 키를 잰다든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촬영을 좀 해서 자란 거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그거나 셋이요. 그리고 저희 서운산 휴양림에서 그 맛있게 먹는 것도 먹방,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먹방을 찍었으면 합니다. 금요일 날 1박 하고 토요일 날 12시에 나오는 걸로. 공주맘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박영자님하고 언니는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병관님도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애국 희수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하여튼 공지는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할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닭을 키워놓고 문자를 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이팅 경숙님이 닭을 못 드셔요. 안타깝네요. 박영자님은 못 가신대요. 우리는 못 가요? 왜요? 그러면 누가 와요? 2달 뒤나 될 텐데. 한 달이면 된다면서요. 이제 갖다 놓는데 닭장 고치고 뭐해 그러려면은. 아니 뭐 닭장 해놓은 거 닭장도 그거 저기 위에다가 네. 그거 칠려면 그것도 한 10만 원 들어요. 그래요? 박영자님은 왜 못 오세요? 닭고기 안 드세요? 그러면 좀 저긴데. 집회에서 자세한 거는 그렇지. 상의. 예, 상의 해요 여러분. 근데 공주맘님은 오셔야 돼요. 닭 목을 따야 되기 때문에. 닭목 따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봐서 그냥 해는 것만 봐서 못해요. 근데 쉽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놓으면은 피가 빠지는 거죠. 피를 받아서 먹었던 것 같기도. 아니에요? 닭피를 누가 먹어? 닭피는 못 먹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이죠. 구정 지나고 3월 달쯤이나 하여튼 그때쯤 한 1박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도 많이 춥지 않고. 예약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경숙님은 바쁘신가 봐요. 못 들어오셨어요. 손녀딸 보나 봐요. 네, 참. 감기 걸렸나요? 손녀딸이? 네. 오늘도 유치원 얼굴 도장 찍고 왔나요? 네. 아유, 참.
애들이 유치원 가서 감기를 옮아오고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감기예요, 사실. 내 자식이 낳으면 또 다른 자식이 또 옮고, 또 낳으면 또 다른 애가 또 걸리고, 낳으면서 또 옮고 낳고 계속 1년 365일 감기더라고요. 화이팅 경수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얘기하지 말아요. 방해놔요. 네? 얘기하지 말라고 방해놓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얘기하면 방해놓는다니까요. 아,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 뭐 동물도 그렇고 정들어요. 네, 정들어요.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웠어요. 벵갈 고양이라고 까만 고양인데 그 치타나 표범 같이 날씬해요. 근데 되게 야성이 좀 강해요. 근데 일이 좀 있어서 한 2주 정도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제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려고 막 하는데 얘가 안 맞춰요, 제 눈을. 그래서 이 참 짐승이 모를 것 같은데도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릴 때 데리고 왔어요. 2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2시간마다 이제 우유를 먹이고 키웠어요. 고양이를. 그러니까 저를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아무래도 잠 못 자고 이렇게 우유 먹이고 키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맡기고 2주 만에 봤는데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은 여건이 좀 되는 사람들은 키울만 하지만 또 이제 정들어서 정떼기 힘들어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키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은 동물은 밖에서 키우는 거라고 동물을 집안에 들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물은 집 밖에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해를 참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들을. 네, 그게 뭐 어떤 자파들의 어떤 공작인 것 같기도 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자주 가 뵙지도 못하고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면서 이 동물들한테 막 비싼 거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놀잇감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좌파적인 발상이에요. 좌파적.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한테는 찾아가지 않으면서 예, 그 부모님 동물들한테는 그 이기주의적이고 좌파적인 발상이에요. 그 부모님 모시자고 돈이 더 들어요. 부모님 모시자고 하면 안 모시잖아요. 서로 싸우고. 근데 동물은 서로 키우겠다고 싸워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병원비가. 수술하거나 이러면 더 많이 들고요. 이 교육이 네, 그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파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면 지금 네. 그래놓고서 지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 갖다 내밀어 갖고 길거리에 고양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가둬놓고 뭐 1개월이나 뭐 2개월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고 하잖아요. 희귀동물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 자연 파괴도 되고 네, 진짜 지금 뭐 데리고 다니면서 공원에다 그냥 똥뭐 치우는 사람 있지만 안 치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원래 안 볼 때 버리고. 일단은 어쨌든 아파트에서도 그런 게 처리도 사람 거 처리 얘기도 네, 환경이 오염되는데 동물들 것까지 다 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동물 애호 단체들 하는 거 봐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표류 연결이 돼. 또 좌파들. 이 자파들은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 죽는 머리예요. 그게 결국은 지들한테도 해가 오는 거거든요.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표는 얻어도 결국은 얻어서 지가 되게 되지만은 네.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지들도 같이 가요. 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산짐승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못 잡게 하니까 산에 고구마 뭐 산밭에 이런데 시설비가 더 들어. 그 방지 설치를 하면 방지. 그 먹기도 엄청 먹대요. 그리고 그거를 못 오게 하려면은 네. 그걸 시설비 치는 네. 그게 엄청나요. 농사 져서 뭐가 남는다고 거기다 하냐고. 또 안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작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돼지가 한 번에 10마리씩 나타나. 잡기도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잡아요? 그래도 잡게만 하면은 네. 다 잡아먹고 하지요. 멧돼지 뭐 멧돼지는 거는. 이런 거요? 우루 같은 거는 뭐 그냥 우리는 고구마 밭을 네. 고구마 이파리 거의 없어요. 다 뜯어먹어서. 고구마 이파리 뿐이 아니야. 다. 그게 개를 내놔도 네. 그냥 약어서 개 옆으로 진짜 기가 막히다고. 그러면 그 끈을 이렇게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 있게. 그게 다시 뱅돌로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박영자님 말씀처럼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우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 원칙주의자처럼 직선
반듯한 길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좌파들은 나쁜 쪽으로 정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이 우파는 그 깨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럼 벌써 좌파는 벌써 치고 빠진 상태죠. 좌파들은 일하기가 참 쉬워요. 무조건 트집 잡아서 프레임을 걸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좌파는 일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파는 그거 깨닫는데 시간 걸리죠. 그거 처리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럼 벌써 좌파는 다른 프레임 걸어서 또 다른 작업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좌파를 상대하는 것이 우파는 참 버겁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걔들이 한 거를 네, 우리가 막으려면 우리 나쁜 놈이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해줄 수 있는 게 네, 그 한계가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도취되고 취해서 네, 국민 전체가 지금 좌파에 선동된 국민, 노인회관 있죠? 네, 노인회관 가면 지금 먹을 게 넘치고 남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금 장치 잘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잘, 여기 애국 동지님들은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오니까 그런데 갈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거지만 거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네, 먹을 거 천재예요. 불뜨뜻하게 떼주고 그러니까 그 누굴 찍어주겠어요. 예? 좌파를 찍어주는 네. 거죠. 그러면 결국은 뜨뜻한 거 줄기다가 네, 이 나라 망해먹고 자기 저기 자손들 다 굶겨 죽고 얼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 이거 줄기다가. 아, 참.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네, 그래놓고 그 또 이제 그 공무원들을 네, 정년의 공무원들을 네, 이제 노인이면 노인들이 사무국장 네, 사무부는 사람은 노인이 아닌 사람이 봐요. 근데 거의 다 이미 그 사무부 그 병이 사무장. 사무장을 사무장이죠. 예, 사무장을 전부 다 좌파를 만들어 놨어요. 좌파를 앉혀놓은 거죠. 좌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아, 근데 노인네들은 뭐 그냥 막 돈 데려오니까 그 사무장은 그거 갖다가 막 그 집행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 뭐 신나는 달밤이에요. 이미 그 자리는 자기들 성향에 네, 그 사람을 다 바꿔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파라는 놈들은 네, 서로 싸움질러 그런 거 세심하게 보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이게 이 좌파라는 근데 이거를 네, 깨닫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세심하게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뭘 깨달아요, 깨달긴. 그 뭐 나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근데 저기 했는데 그냥 뭐 그 나가서 뭐 물러가라 싸워라 사실적인 걸 없애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얘들은 엄청나게 사회를 썩고 병들게 하고 있어요. 마취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취. 아, 참,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각 그 단체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 무슨 단체는 거예요? 시민단체? 시민단체 있는데 1년에 뭐 3, 4천만 원씩 이렇게 보조하는 단체들 있죠. 사단법인. 네. 예, 걔들 지금 엄청나게 그쪽에 돈이 풀려요. 그러니까 좌파에 관련된 단체면은 좌파에 관련된 게 아니라 좌파 단체에서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네. 우파로 왔다 좌파로 단체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좌우파가 따로 없고 그러면 거기서 돈을 풀고 그거 흥청망청 쓰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제 방송했죠. 네. 이 단체가 네.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그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거기에 빌붙어서 네. 돈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곳곳에. 근데 이걸 뭘로 막냐고요. 저기 야당, 제일 야당이라는 것들은 그러고 신경도 안 쓰고. 예? 참. 온 나라가 다 썩고 아니 지금 썩어서 똑같아요. 이놈 너놈 따질 거 없이 다 그냥 지금은 그 주는데 눈이 팔려 있어. 주는데 안 주면 안 찍어주니까. 예? 참. 그래서 국회의원 실명제 꼭 해야 돼요. 정치인 실명제, 네. 국회의원 실명제 다 해야 돼요. 봉사도 진짜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끝발 좋은 놈이 있으면 걸리다 예산이 다 가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예산 봤죠? 네. 거기 사람도 없는 데다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예? 참. 지금 수도권에는 교통 체증 마비가 와서 그런데 사람도 없는 저 먼 오지에 길 다 뚫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 없는데 제일 많이 갔죠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막질 않아 서로 빠다지려느냐고. 여당 야당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서로 빠다지를 한다니까. 참. 그런데 내 동네 발전시키는데 국회의원이 많이 타온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그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 그렇게 해서 주나? 이것도 뭐 그냥 내 동네 발전시킨다 그러면 아니 우선 그러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데가 예산이 많이 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듯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네. 그 부제역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네. 저기 소. 네. 그 소 부제 걸리면 어마어마하게 파묻잖아요. 네. 돼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시골에 다 지하수 먹었었어요. 네. 지하수 못 먹어요. 다 오염돼서. 땅에 묻어가지고. 그렇지. 그 다 오염돼서 그 300m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다 오염돼서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를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소, 돼지를 먹인 사람들은 죽어도 다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다. 예, 예. 네? 예. 그래놓고 그게 지하수 오염시키니까 또 지하수도 못 먹으니까 또 물을 끌어다 주죠. 네. 그러면 그냥 시골 사람들도 그거 안 해주면은 그냥 난리가 나요. 자기들이 다 오염시켜놓고 그 물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하수. 그전에 지하수 얼마나 좋았어요. 지하수 좋았죠. 그런데 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 거는 뭐 관심 밖에
우리 그 우파라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 집 불편하면은 그것만 따져요. 이게 뭐 잘못된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거 지금 어디 네. 매스를 댈 데가 없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미 그 소돼지가 옛날에는 서울 근교에서 많이 죽였어요. 네. 남양주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네. 그래서 발전되면서 그게 다 이제 내려와서 전국으로 퍼졌어. 그게 전국이 다 오염이 됐어. 네. 이게 자꾸 발전되면 밀려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있잖아요. 네. 수입해다 먹고 안 기르는 게 훨씬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오염되는 걸 그 원상 복구하려면요 수백 배가 들어가도 그 소돼지 먹이가 번 돈 있죠? 네. 수백 배 들여도 원상 복구 안 돼요. 그렇죠. 땅이 오염돼서. 지금은 그나마 네. 이제 그거를 그 처리를 좀 해느냐고 했는데 네. 옛날에는 장마 때 되면요 네. 그 이렇게 이제 풀이 잔뜩 나서 몰라요. 그 똥 싸놨던 거예요. 소똥, 돼지똥. 그 장마 때 그냥 떠내려가고 난리. 그러면 그 옛날에 지금 소똥이나 돼지똥은 네. 그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서 다 그 항생제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병이. 아. 예? 근데 그거 한마디 얘기하는 놈 있어요? 처음 듣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메스를 대야 될지 정말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네. 처리까지 해결해야 돼요. 자,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죠? 네. 라면을 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네. 라면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스프 봉지하고 네. 종이 비닐 있죠. 네. 라면 쌌던 거. 네. 그걸 가지고 오면 라면을 팔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어디 날아다니겠어요? 그거 안 가져가면 라면값 한 값을 더 사게. 라면이 5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비닐을 가져가면 네. 500원이고 안 가져가면은 1,000원을 받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갖고 그거는 라면 생산자가 처리를 하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냥 소주를 한 병 먹잖아요. 네. 소주가 500원이라고 쳐요. 네. 그러니까 소주병을 들고 오면은 500원. 네. 안 들고 오면은 1,000원. 다 가져와요. 쉬워요, 사실. 네?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렇지, 안 가져오면 1,000원 내야죠. 병을 안 들고 오면은. 처음에 살 때는 1,000원이야. 1,000원이죠. 다음에 살아갈 때 들고 가면 500원이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데 하면 좋겠네요. 소주 맹기는 회사는 팔아서 내버리면 그 소주병은 어디로 가서 깨져서 오염을 시키나 마나 신경 안 쓰죠. 그죠? 그렇죠. 네? 농약 있죠. 농약병. 네. 농약병도 생산한 만큼 가져와야 그만큼 생산을 해야만 돼요. 소주병도 소주 회사에서 네. 10,000병을 팔았어. 네. 근데 5,000병이 희수가 됐어. 5,000병만 생산을 하면 돼요. 10,000병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병이 안 왔어. 네. 나간 게. 네. 그러면은 그냥 5,000병을 5,000병만 생산해. 그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소주병도 어디 굴러다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밭에 비닐을 씌우죠. 네. 그 비닐을 한 바퀴, 두 바퀴 그래요. 10바퀴를 사갔어, 농민이. 네. 그 이름에 농사져 갖고 10바퀴를 가져와야 또 10바퀴를 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만 전문의로 해는 네. 그런 공무원들도 그런 공무원이 생기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오염을 막아야 되는데 네.
오염은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병관님이 화면이 안 돌아가는 현상이 생겨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들어왔다고 하네요. 네. 그 오병관님 그쪽에 핸드폰이 그런 거 같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 네. 그럼 나갔다 들어와야 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 9시가 넘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쳐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공주맘님도 그렇다고 한다네요. 그럴 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너무 막막한 지금 현실입니다. 교육도 물론 잘못됐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사상 자체가 옛말에 오죽하면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 현상이 네, 그 주는 거잖아요. 그 받는 거죠. 포퓰리즘 정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타먹는데 나는 못 타먹냐 이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취업을 안 하고 50만원, 100만원 받는 재미에 네, 가봐야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죠? 그렇죠. 이래라 가야. 네, 그렇죠. 힘들고 기름값 빼면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그거 받아먹는 게 나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됐어요. 집에서 우리가 애국으로 나가지만 네, 내 새끼들 먼저 네, 그 버르장머리 없애야 돼. 다 일하게 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뭐 학교도 대학 떨어지면은 네, 재수는 없어요. 재수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준다고 칩시다. 네, 예? 네, 네, 맨날 앉아서 담배나 빨고 밥 먹여주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받고는 밥은 지가 먹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전 몇 살이에요? 18이요? 18, 19, 그렇죠. 미국이 얼마 잘해요? 17부터는 18, 18 19, 부터요? 18, 19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내보내죠. 네, 아니 내보나 나와 지가 해결해야 돼요. 집에서 있던 뭐든. 그런데 성족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그냥 떠들면서 집에 가면 애새끼들 쳐먹고 노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그런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이 부모네들이 자식들을 좀 엄하게 좀 키우고 좀 내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수록 더 엄하게 키우고 이제 엄하게 키우는 건데 네, 엄하게 키우지만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원인은 네, 애들을 잘못 키웠고 잘못 가르쳤어. 네, 그리고 애들한테 너무 신경을 써서 뭐든지 돈이고 뭐고 다 자식한테 남겨주려 그래요. 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성족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떠들 게 아니라 애들하고 네, 끝장을 봐야 돼요. 내쫓이고 오든지. 보니까 자기네 집 가면 애들 쳐먹고 놀고, 지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지가 벌어서 하면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없이 뭘 나는 여럿을 봤어요. 여럿을. 내 주변에. 돈 한 푼 안 벌고 외국에 가서 미국 가면 1년에 1억 쓴다 그러더라고. 한 명이. 더 쓰는 놈도 있겠지만 네. 몇 년을 거기 가서 그래 와갖고 뭘 해, 뭘. 취직도 안 하고, 예? 근데 내가 남의 집 갖고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복지 정책보다는 내 집, 우리가 다 각자가 내 집 단돌이 하면 돼요. 집에서 밥 한 그릇 먹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직장 가서 그러면 아침에 월급이 갔다? 많던 죽던 네. 일단은 직장을 들어가야 중국 놈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차이나 아웃 할 거 없어요. 네? 일하면 자동으로 일자리 없으면 걔들이 여기 있어요. 가지? 그렇죠. 네? 우리보다 더 비싸게 임금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 등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등 메모를 좀 해놓을까 봐요. 그렇고요. 각자가 네. 자기네 집안 단돌이 행운 있잖아요.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런 공중 매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 부모네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거에 대해서 무의도식만 안 하게 하면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적게 벌던 많이 벌던 어쨌든 밥값을 한다 그러죠. 일을 안 했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처럼 많이 벌던 조금 벌던 아침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돈 버는 게 이제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은 또 월급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또 잘 할 수가 있고 등등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좀 더 해주세요, 대표님. 네. 네. 내일은 어떻게 날이 좀 쌀쌀할지 모르겠는데 감기들 많이 걸리고 감기가 요즘 나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주사 맞고 링거 맞고 해도 기침이 계속 난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폭풍 전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고요해서 숨죽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과
대한민국 화이팅,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님,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셨다가 지금 댓글을 처음 쓰신 건가요? 저희 매주 화수목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생방송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늦었는데 그리고 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늦게 맞춰서 그리고 리인님도 볼 수 있게 됐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